자, 저희가 이제 무수정체안을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수정체를 적출하고 나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점, 뭐 조절력 상실, 강도의 원시 상태와 더불어서 시야가 좁아지는 증상, 그리고 청시증 이런 것들이 있었었고, 현재 IOL이 이제 개발되기 이전에는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로 교정을 시도를 했었었는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었어요. 자, 우선 이제 안경 렌즈로 사용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굴절력 값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굴절력이 큰 렌즈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외관적인 문제, 착용했었을 때 문제, 광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대안으로 사용을 했었었던 그 렌즈 형태가 렌티큘러 렌즈의 형태였었었죠. 그래서 무수정체안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렌티큘러의 렌즈 형태에서 색깔을 약간의 갈색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사용을 했었습니다. 뭐 더불어서 비구면 처리 이런 것들 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하고자 시도를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었죠.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강도의 볼록 렌즈를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 만약에 이제 단한 만 이제 사용한다 했었을 때는 양안에 발생하는 망막상 크기 차가 이제 상이할 거고요. 특히 이제 무수정체안을 안경을 교정했다라고 했었을 때 이 상의 확대 비율은 한 30%, 한 33% 정도 되니까요. 굉장히 상의 확대 비율이 큰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요런 부분들을 갖다 조금 해결하고자 컨택트 렌즈로 이제 시도를 하긴 했지만 컨택트 렌즈에서도 상 배율 변화는 이제 일어나잖아요. 이제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7에서 10%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한쪽 눈만 이런 식의 무수정체안이다 했었을 때 실제 양안으로 봤었을 때 양안 시의 어떤 그 융합은 불가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었었고요. 네, 그리고 무수정체안을 안경으로 교정했었을 때 렌즈 형태 때문에 이제 실패형의 왜곡 그리고 상의 확대 때문에 시야가 좁아지는 거 그리고 이제 프리즘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를 봤었을 때 이런 식의 링의 암점이 발생하는 거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색 인 더 박스 현상 사물이 이제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는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다행히 이제 지금은 IOL이 개발이 되고 그리고 IOL도 지금은 굉장히 이제 그 형태도 이제 사용하기 수정체 못지않게끔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개발이 이제 많이 되어서 지금은 사실은 이제 다초점 IOL을 사용을 해도 크게 불편함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로 인한 어떤지 부작용이나 이런 문제점이 없다라고 하면은 IOL 사용을 이제 삽입을 했었을 때는 아주 편안하게 시생활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통 이제 수술하신 분들은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근데 이제 이 IOL 같은 경우에 종래에는 이런 이제 멀티포컬의 다초점에 IOL이 있기 전에는 원형으로 쓸 건지 근형으로 쓸 건지 그런 거에 따라서 굴절력 값이 결정이 됐었고 더불어서 실제 이 사람의 어떤 그 안구의 해부학적인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각막의 곡률 반경, 전방 깊이, 안쪽장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이 사람이 실제 주로 보고자 하는 시거리에 따라 가지고 딱 굴절력 값이 결정이 됐었었죠. 그죠? 근데 지금은 뭐 요렇게도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멀티포컬을 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재질도 예전에는 초기에는 PMMA가 사용이 됐지만 지금은 실리콘이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안내 렌즈의 그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안내 렌즈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회사들 마다도 그 형태가 만드는 형태가 또 뭐 동심형인지 뭐 골절형인지 그리고 지지하는 그 지지부의 형태도 굉장히 다르고 물론 그렇게 이제 다양하게 개발이 되는 이유는 착용했었을 때 광학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이제 이후에 발생되는 이제 그 합병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해서 그런 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만 어떤 게 더 좋다 뭐 이제 뭐 안 좋다 이거는 조금 사실은 이제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안내 렌즈를 선택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또 이 안내 렌즈를 삽입을 해서 그
이제 매설하는 그 위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또 구분을 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전방 렌즈다라고 하면은 이 안내 렌즈를 각막과 홍채 사이 전환방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는 거죠. 전환방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 지지해야 되는 지지부가 우각부 이제 우각부에다가 이제 지지를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내 렌즈가 좀 보이는 것이 또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홍채 지지형 렌즈도 있는데 이거는 홍채에다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채랑 가장 가까운 전환방에다가 매설을 하고 홍채에다가 이렇게 지지를 해서 매설을 하는 그런 형태고요. 가장 많이 하는 형태가 이 후방 안내 렌즈예요. 후방. 그러니까 후방에다가 안내 렌즈를 이렇게 위치시키는 거죠. 그래서 홍채 뒤쪽에다가 이게 삽입을 하고요. 그리고 이 모양채 근부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지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후방 안내 렌즈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걸 주로 하는데 이거 하는 이유가 그 후발성 백내장이라고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다시금 백내장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꽤 많아요. 그래서 그래도 빈도적으로 봤었을 때 요게 그런 빈도가 가장 낮다라고 안전하다라고 해서 지금은 후방 안내 렌즈를 이용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런 이제 수술적인 부분보다도 사실은 저희가, 좀 알아두시면 좋은 부분이 이 안내 렌즈를 삽입을 할 때 약간 이제 선택을 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도 뭐 이 다초점에 멀티포컬이 다 좋으면 이제 단초점이 나올 이유가 없겠죠. 나올 이유가 없는데 단초점도 있고 다초점도 있거든요. 이건 선택사항이에요. 선택사항. 왜냐면은 단초점이라고 하면 안경도 그렇지만 컨택트 렌즈도 그렇지만 일단은 기능이 하나면 그 하나에 충실하거든요. 그래서 초점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선명해요. 모든 거리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일단은 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초점 렌즈는 선명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래서 이제 조금 성격적으로 좀 흐리거나 좀 뭔가 끼인 듯한 느낌이라든지 누지는 느낌의 그런 이제 부분들을 많이 호소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싫다라고 하면은 상의 선명도가 굉장히 좋아야지만이 된다. 성격적으로 좀 예민하거나 섬세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요런 데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단초점을 선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좀 번거로움이 있죠. 단초점을 선택을 하면은 멀리 볼 거예요? 가까이 볼 거에 따라서 굴절력 값 차이가 달라지고, 그래서 따로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안경이 또 필요하니까요. 이런 이제 부분들이 불편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이게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의 선명도에 좀 중요도를 이렇게 높게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초점 렌즈를 선택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러니까 뭐 세밀한 작업을 해야 된다. 직업적으로 또 세밀하게 뭔가 이렇게 작은 거 봐야 되고, 뭐 아주 머리까지 아주 잘 봐야 되고, 뭐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단초점 렌즈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또 안질환이 있다. 안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질환에 의해서 시력적인 변화가 또 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다초점을 했었을 때는 굉장히 불편함이 훨씬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안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단초점 렌즈를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초점 렌즈가 이제 멀리를 잘 보고 싶어요, 가까이를 잘 보고 싶어요 했었을 때 이제 멀리랑 가까이 두 가지를 다 만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교정 방법이 모노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모노비전. 이 모노비전은 뭐냐면 수술을 할 때 한쪽은 멀리를 잘 보게끔, 반대쪽은 가까이를 잘 보게끔 하는 굴절력 값의 안내 렌즈를 각각 따로따로 삽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바로는 이런 식으로 굴절력 값이 상이하게 다르다라고 하면은 부등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위적인 부등시를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입체신은 굉장히 떨어지겠죠. 떨어지지만 일단은 멀리를 잘 보는 쪽, 가까이로 잘 보는 쪽이 있으면 일단 이렇게 된 이제 경우에라고 하면 멀리 볼 때는 이쪽 눈, 가까이로 볼 때는 이쪽 눈, 이렇게 따로
따로따로 이제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적응을 하고 나면은 이제 뭐 따로 이제 기타 도구 없이도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해서 또 수술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선명하게 보면서도 멀리 가까이 다 볼 수 있으니까. 또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간거리는 또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꼭 이게 보조적인 어떤 도구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또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초점 렌즈 같은 경우에도 그 형태가 다양한데 이제 굴절형이라고 해서 동글동글 뭐 원심형형도 있고 이런 식으로 원근 이렇게 이제 또 굴절력 값이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들어있는 이런 형태도 있고, 분절형이라고 하면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중 초점 렌즈의 형태처럼 멀리랑 가까이 굴절력 값이 이렇게 딱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들어있는 이제 그러한 렌즈 형태도 있고요. 회절형이라고 하면은 이제 빛의 회절을 이용을 해가지고 또 렌즈를 갖다가 구성을 해가지고 만드는 형태거든요. 이것도 이제 어떤 것이 더 좋을지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어떤 연구에 따라서 연구를 할 때 이제 이런 식의 개발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이 다초점 멀티포컬에 있어서의 가장 큰 단점이 상이 좀 선명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단점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흐리긴 하겠지만 단초점보다는 흐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회절형이 그나마 이제 선명도에 있어서 가장 괜찮다, 우수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회절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선택을 하실 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환자가 왔었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이제 기본적인 그런 이제 베이스만 아실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초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의 선명도가 좋지 않으니까 세밀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알맞지 않죠. 그래서 직업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선택을 하지 않으셔야 되겠고, 이런 다초점을 써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은 머리랑 가까이 이렇게 자주 이제 시선이 이렇게 빈번하게 이동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다초점을 선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하겠죠. 또 따로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는 건 너무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안질환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선택을 좀 안 하셔야 됩니다.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할 때 요런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고 선택에 도움을 이제 주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었을 때 이게 안내 렌즈 같은 경우에 너무너무 좋은데요. 좋은 점이 너무 많죠. 근데 이제 단점도 있겠죠. 이 단점이라는 게 안내 렌즈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수술에 의한 어떤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수술 자체가 좋을 것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이제 백내장 혹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가지고 수정체를 적출을 하고 안내 렌즈를 삽입했다라고 했었을 때 흔히들 발생하게 되는 이제 문제점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세균성 안내염인데, 이거는 일단 수술하게 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수술하는 과정에 이제 아무래도 일단은 이제 저희 이제 조직이 오픈이 되고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세균이 감염이 되지 않게끔 아주 처리를 잘 한다라고 하고, 하지만 이제 또 어떠한 경우에 세균에 감염될 일단은 이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고, 꼭 요 수술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수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세균성 안내염에 노출이 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발성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어떻게 수술을 하냐면 일단 이제 이 수정체를 완전히 이렇게 적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수정체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제 겉에 낭이라는 게 이 수정체 쌔이 이렇게 쌓여져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부분이 딱딱해진 거잖아요. 여러 가지 뭐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나이가 들면서 내부의 어떤 칼슘이나 여러 가지 물질의 어떤 변화 때문에 안이 딱딱해진 거잖아요. 혼탁이 되고 딱딱해지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대부분 수술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초음파 흡입술이라는 건데, 초음파 흡입술이라는 건데, 그 각막을 일부 절개를 해야 한 2, 3mm 정도 절개를 해가지고 기기를 삽입을 해가지고 수정체 내부에 있는 딱딱한 부분을 다 잘게 이렇게 부숴요.
부순 다음에 잘게 잘게 부서지고 나면 다시 흡입해가지고 내부에 있는 그 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물질들을 갖다가 다 이제 다 이렇게 빼내는 거죠. 흡입을 해가지고 빼내면은 사실 안쪽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훈황만 사실 존재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인공수정체를 딱 이렇게 삽입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수술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수정체의 훈황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 거예요.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혹 이 훈황에 세포 같은 것들이 남아있다가 나중에 증식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다시금 후발성 백내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수년이나 자, 그리고 안내렌즈 삽입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균성 안내염인데, 이거는 사실 이 안내렌즈 삽입술 후에 발생되는 거라기보다 수술을 하고 나면 발생될 수 있는 그냥 문제점인 거죠.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일단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픈이 되다 보니까 세균에 감염될 확률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세균성 안내염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세균성 안내염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통 한 3일에서 7일 사이에 굉장히 눈이 아프고요.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출혈이라든지 아니면은 급격한 시력 저하라든지 이런 증상들을 호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라고 하면 빠르게 이제 처치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흔히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라고 하면 후발성 백내장인데 이제 실제로 이 백내장 수술을 할 때요. 이 수정체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안에 핵이 있고 피질이 있고 이거 싸고 있는 낭이 있고 이렇잖아요. 낭이 있는데 이 전체를 싹 빼내는 게 아니고 낭은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할 때 이렇게 내부에 혼탁되어 있는 부분, 딱딱한 부분을 갖다가 초음파 흡입술이라는 이제 그 흡입 기기를 가지고 이렇게 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각막에 한 2, 3mm 정도 절개를 하고 그 수정체까지 이렇게 쑥 그 초음파 기기를 이제 집어 넣어가지고 이 수정체 낭 내에서 딱딱해진 부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잘게 잘게 부숴요. 부숴가지고 안에 있는 부분이 이제 잘게 잘게 부서지고 나면은 흡입기로 가지고 이렇게 쓱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물질들이 이제 다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이제 없어진 이 상태에서 인공 수정체를 갖다가 이렇게 매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수정체 훈황이 남아 있는 이 상태이기 때문에 혹 이 훈황에 남아 있는 어떤 세포들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증식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후발성 백내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후발성 백내장은 뭐 몇 개월에서 뭐 이제 몇 년 후에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 이제 문제점이고요. 자, 그리고 난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일단은 이제 수술할 때 옛날보다는 보통 예전에 사용했었던 PMMA 재질 같은 경우는 절개부가 한 5에서 6mm 정도까지도 절개를 해야지 그 딱딱한 인공수정체를 넣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지금은 말랑말랑한 실리콘 재질이다 보니까 절개부가 한 2, 3mm, 뭐 많아야 3mm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절개부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절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절개를 하고 나중에 봉합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무는 과정에 좀 잘못 알물어지게 되면은 이제 난시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백내장 수술하시고 나서 이제 시간 좀 꽤 지나가지고 없었었던 난시가 생기고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이제 안경을 가끔 맞추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안경을 맞추는 가장 많은 그 이유는 일단 눈부심 때문에 맞추세요. 왜냐면은 수정체를 적출하고 나서 인공수정체를 삽입을 하지만 인공수정체에서도 어떤 이 재질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자외선을 흡수하거나 이런 기능을 갖다가 좀 더해주려고 노력을 하긴 해요. 그래서 일부 옅은 색깔의 어떤 노란색을 갖다가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수정체보다 인공 수정체 같은 경우는 투과율이 이제 2배 이상 높아요. 빛이 훨씬 더 많이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눈부심이 굉장히 이제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들어서 보통 이런 이제 백내장 수술하시고 인공 수정체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 인공수정체를 삽입을 하다 보니 수정체가 없는 상태 인공수정체를 삽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눈부시기도 하고요. 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건조증 때문에도 눈부심이 또 유발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눈부심이 굉장히 커서 도수는 크게 없는데 좀 이런 눈부심을 갖다 좀 차단하기 위해서 색깔이 있는 렌즈를 이제 착용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이제 권해주실 렌즈 색상은 갈색으로 권해주셔야 되겠죠. 자외선 좀 충분히 잘 차단할 수 있는 눈부심을 갖다가 좀 효과적으로 이렇게 차단할 수 있는 이제 갈색 렌즈를 선택을 해주시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일시적으로 뭐 계속적으로 그냥 도수 변화 없이 쓸 수 있다면 그걸 쓰시면 되는데 혹 이제 안경을 맞추시려고 하는 분이라고 하면은 이 아무는 동안에 어떤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도수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백내장 수술을 하셨다,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얘가 안정화되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안경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수술을 한 2, 3개월 후에 뭐 좀 안정 2, 3개월 후, 뭐 길게 한 6개월 정도 후에 도수가 있는 그런 안경을 맞추시기를 좀 권장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구 건조증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거는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수술하면서 누선이 아무래도 이렇게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눈에 어떤 수술을 했다. 이 수술 말고도 눈과 관련 수술을 했다라고 하면 안구 건조증은 일단 더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이제 뭐 이런 문제점들이 최소화될 수 있으면은 이제 안내 렌즈가 가장 좋은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저희가 무수정체안에 대해서 쭉 살펴봤었었고, 무수정체안 인 경우에 이 수정체를 대신할 수 있는 시력 보정 연구로서 안경이랑 컨택트 렌즈랑 그리고 인공 수정체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비교하는 게 중요하고요. 물론 지금은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를 사용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내용을 알아두셔야 되세요. 비교해서 지문으로 이렇게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일단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게 되면 안경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안전하고 수술하는 거 아니니까 착용 및 벗기가 쉽다 이런 부분들이 그냥 장점이 될 텐데 단점들이 너무 많았었죠. 일단 사용해야 되는 이 렌즈의 굴절력 값이 너무 이렇게 크다 보니까 이제 물체 상의 확대가 굉장히 심한데 그 확대율이 한 30에서 33% 정도의 확대가 일어나더라라는 부분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확대율이 크다 보니까 당연히 시야가 좁아질 거고,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많겠죠. 그리고 특히 이 주변부에 아까 윤상암점, 이런 거 발생하고 더불어 가지고 잭 인 더 박스 현상도 같이 나타나서 좀 위험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외관상 좀 보기가 안 좋고 일단 굴절력 값이 크다 보니까 수차도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상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프리즘 현상도 좀 심하죠, 그죠? 그래서 더 어리어리합니다. 자, 그리고 때에 따라서 원근거리 이중 초점 렌즈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하나로는 또 만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었었죠.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더 괜찮은 대안으로 과학적으로 봤었을 때 컨택트 렌즈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시도도 해봤는데 다른 부분 뭐 시야장애 이런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물론 이제 상 확대 비율도 줄어들기는 했지만 역시 이 정도의 확대 비율도 꽤 이제 큰 확대이기 때문에 한쪽만 수술했었을 때는 또 이제 융합하기에는 좀 힘든 그런 범위잖아요. 뭐 그렇고 실제적으로 뭐 나이 든 사람이 착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 사항들이 많을 거예요. 일단은 건조감부터 해가지고 관리까지 이런 부분도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실제적인 대안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일단 뭐 수정체 적출하고 나면 인공 수정체로 바로 이제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었을 때 광학적인 부분은 다 너무 좋죠. 확대도 물론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한 2, 3%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선이고 이런 수차라든지 주변 시야라든지 이런 것들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광학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만족스럽지만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수술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
요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이제 수술과 관련한 그 위험 요소들만 이제 크게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인공수정체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죠. 단 선택할 때 이제 본인한테 적절한 인공수정체를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하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따로 안경을 맞춰 드려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AR 사용할 때 보면 인공수정체가 보여요. 그러니까 보이고 또 이제 AR 사용할 때 인공수정체 이 IOL 삽입술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AR에 있는 그 IOL 버튼이 따로 있어요. 이제 삽입술 했었을 때 이제 반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버튼을 이용해서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이 사람의 굴절 이상도 측정을 조금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버튼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좀 이용을 해가지고 측정을 하시면 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공수정체 삽입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제 그냥 흔하게 이제 불편하다라고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이 건조증이라든지 아니면 눈부심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시력은 괜찮다 하더라도 보호용의 어떤 약간의 갈색깔의 안경도 이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좀 권장해 주시는 것도 쓰신 그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차시에서는 무수정체암과 관련해서 이 무수정체암을 교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